안녕하세요. 여중생 북테라피의 북텔러 유혜미입니다. 오늘부터 여중생 북테라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방송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중생 북테라피라고 하니까 여자 중학생 생각하셨죠? 여중생은 바로 여성 중년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의 중년 생활을 더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책으로 다독다독 토닥여드리기도 하고 많이 읽어드리기도 하는 나를 위한 힐링 북테라피입니다. 우리 더 멋진 인생 중반을 여중생 북테라피와 함께 열어보도록 해요. 첫 내용으로 준비한 내용은 자존감보다 이것인데요. 자존감이란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한동안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키워드였고 나라는 사람을 탐색하는데 정말 중요한 키워드였죠. 관련 책들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자존감에 대해서는 키워주려고 많이 신경을 쓰셨겠지만 정작 나의 자존감은 어떤지 돌아보셨나요? 성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의식하면서 살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개인적 확신감을 발달시키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고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좀 막연하고 어려우셨죠? 게다가 이 자존감에 대해 최신 연구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자존감은 본래 불안정해서 최근의 성패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죠.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된답니다. 이 자존감이란 녀석은 일이 잘 풀릴 땐 우리를 지원하지만 일이 틀어져서 정말 지원이 필요할 땐 등을 돌리는 친구와 같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것은 자존감보다는 자기 자비입니다. 자기 자비라고요? 그게 뭐지?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기 자비의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했던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비란 우리가 공경에 처한 친구를 대하듯 우리 자신을 대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비는 아주 파격적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자기 자비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라고 명하죠. 즉,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은 자기 가치관이 안정적인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가치관이 불안정해서 주변 상황에 따라 출렁거리게 된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우쭐해하지만 일이 어긋나면 바로 의기소침해지죠. 샤오나 샤피로 박사의 마음챙김이란 책에서는 자기 자신을 친절히 대하도록 배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성장 기회로 보려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뭔가 잘못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력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비가 회복력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릿의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자기 자비와 비판단적 태도를 그릿의 기본 특징으로 뽑습니다. 자기 자비를 품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낮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 수준이 남들만큼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다만 자기 자비를 가진 사람들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실패에 대한 정의 자체도 다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그저 배움의 기회일 뿐이죠. 자기 자비는 실수와 좌절과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날 회복력과 용기를 촉진합니다. 직관에 반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존감보다는 자기자비의 부드러운 손길이 통뼈처럼 단단한 토지를 길러줍니다. 너무 내가 유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다음엔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거나 그냥 넘어가. 그럴 수 있어. 다 괜찮아.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부정하는데 귀중한 자원을 쓰지 마세요. 잠시 멈춘 다음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세요. 다른 렌즈를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서 이미 벌어진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비로운 관점은 마음의 나침반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하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말이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자비와 성장 가능성을 찾도록 돕는 겁니다. 자기 자비는 우리에게 인간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죠.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그 점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했죠. 자기 자비를 느끼기 위해 특별할 필요는 없다. 그저 여느 인간들처럼 엉망진창이면 된다. 라고요. 본질적으로 자비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의심하고 불완전하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도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특히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느라 소진되는 에너지를 모아서 위로하고 돌보는 데 쓸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비판단은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지죠. 나 자신을 존재하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때 나는 안전해지고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멈춰보세요. 내 모습, 내가 하는 행위, 내 감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내 마음은 차분한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관대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못나고 불편한 부분일수록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저와 함께 간단한 자기자비 수행 한번 해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자기의 한 손을 심장 위에 얹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좋은 아침이야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말해보세요. 간단하죠? 이게 자기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아침이야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북텔러 유엠이었습니다.